부산의 약간 베버리 힐즈? 부산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해운대에 사나요? 꼭 그런 건 아닌데 네, 좀 여기가 경제 수준이 높죠. 마린시티 쪽이랑 그다음에 센텀.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제 농담으로 그런 말 하는데 센텀이 학원 같은 게 되게 많아요. 아, 그래서 약간 대치동 같은 느낌인데 마린시티는 거기에 비해서 조금 덜하거든요. 그래서 센텀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로 치면 그 대치동에 사는 사람들처럼 네. 이제 전문직이라서 그 부를 직접적으로 물려주긴 힘들지만 이런 교육을 통해서 부를 물려주는 네. 계층이고 마린시티 사는 사람들은 굳이 학원 안 보내도 그냥 네. 자산을 물려줄 수 있는 농담으로 그런 말 하더라고요.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관을 갖고 계세요? 그러니까 어릴 때 여러 가지 경험 많이 하고 좀 놀아야 된다. 친구들 만나서 그 또래에 맞게 노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저희는 사교육을 안 시키거든요. 네. 지금 이제 뭐 사교육 시킬 때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. 첫째가 5살이니까. 근데 또 뭐 시키는 부모님들은 또 막. 그쵸. 근데 뭐 영어 유치원 이런 데 보내잖아요. 네. 근데 지금 얘가 사실 국어도 완전하게 습득을 못 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. 그냥 또래 뭐 어디 놀이터 가서 놀고 네. 뛰어놀고 네. 장난감 좀 가지고 놀고 네. 이런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. 근데 대신 또 운동 같은 건 활달하게 하면 좋으니까 네. 저희 애기 같은 경우에는 스케이트 배우고 최근에는 이제 수영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인가 다음 주부터 아마 할 거예요. 안녕하세요. 네. 저기 살았거든요. 그래서 걸어서 한 5분 나오면 해운대였었는데. 런치 스페셜이 가능한가요? 그럼 이걸로 3개. 네, 메인 쿠키 준비해드릴까요? 저는 안심 먹을게요. 쿠키는 어떻게 넣어드릴까요? 저는 미디움 레어. 약간 성공한 느낌인데? 질문 좀 웃긴데 무슨 생각하고 사세요? 그냥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채우시는지가. 장기적인 생각도 좀 하고 단기적인 생각도 많이 하는데 주로는 좀 단기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일단 지금 맡고 있는 사건 내용 위주로 내가 이 사건을 어떻게 잘 마무리를 할까,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까, 또 오늘 의뢰인 누구누구한테 연락을 드리고 어떤 또 피드백을 받고 대응을 해야 될까. 업무적인 시간이 조금 남거나 하면 베테랑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거 어떻게 좀 더 확장을 하고 이 브랜드를 계속 유지하면서 어떻게 고객한테 좀 신뢰도를 얻기 위한 수단이 뭘까. 그러려면 내가 이 각 지사나 다른 변호사님들한테 어떻게 만들어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하고, 그 다음 또 이제 저녁이나 이럴 때는 또 가족, 내가 이 밸런스를 어떻게 유지할까. 내가 지금 너무 바쁜데 가족들하고 어떻게 해야 가족들이 섭섭함을 안 느끼고 유지할 수 있을까.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감정적인 요소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되게 허무한 것 같더라고. 진짜 뭐 1년치를 연봉을 오래 벌었다. 근데 가족들이 그만큼 시간을 못 보낸다. 그렇죠. 그럼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? 아니 요즘에 어딜 가나 다 F1 아 진짜요? F1 보셨냐고. 안 봤다고. 왜 안 보셨냐고. 무조건 극장에서 내리기 전에 사운드 좋은 데 가서 그쵸. 보셨어요? 저는 봤죠. 뭐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F1 더 무비가 이제 풀네임인데 탑건 2 혹시 보셨어요? 탑건 2 제작진이 만든 영화예요. 그러니까 약간 주제가 일맥상통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통하는 주제가 노장은 죽지 않는다고. 브래드 피트가 주인공인데 젊었을 때 월드 챔피언을 할 뻔했는데 사고로 다쳐가지고 내가 쉬었어요 오랫동안. 근데 이제 복귀를 한 거죠. 그 같은 팀에 젊은 친구가 있는데 둘이 이제 페어링, 친구 조화를 해 나가는 과정인데 어쨌든 경쟁심이 있기 때문에 같이 경쟁을 해요. 경쟁을 하면서도 이 친구 젊은 신인을 이제 키워주는 거야. 내가 뭐 여러 가지 마인드라든지 기술적인 것도 알려주고 어떨 때는 양보도 해주고 희생도 하고.
근데 결국 브래드 피트가 우승을 하고 떠나거든요.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결국 경험이라는 게 노장은 죽지 않는다. 다만 사라질 뿐이다.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이제 좀 다가오더라고요. 사실 현실적으로 F1 챔피언을 50대나 40대가 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. 근데 그 영화에서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좀 이제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거예요.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제 40대가 지났으니까 뭐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에너지를 분출하고 할 시기는 좀 지난 거니까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제2의 전성기가 올 수 있겠구나 라는 거에서 좀 감동이 오는 거예요. 베테랑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. 그런 거잖아요. 그 대표 변호사님으로서 그래서 저희도 신구 조화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에너지나 체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젊은 변호사님 제가 못 따라가거든요. 근데 약간 어떨 때는 어떤 사건에 대해 보는 관점이 다를 때가 있어요. 근데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좀 조언도 해드리고 서로 논의를 통해서 이게 방향을 잡으면 거의 그 방향대로 가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젊은 에너지와 그러니까 약간 노련미가 합쳐지면 좀 이제 사건 방향이 좀 더 정확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죠. 그럼 사건이 들어오면은 공동 대응도 하시나요? 그러니까 간단한 사건은 그냥 각기 대응하는데 좀 중요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2명이 할 때도 있고 아니면 4명이 동시에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딱딱 역할을 정해줘요. 전체적인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하고 그다음 또 우리 지사장님은 중요한 서면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주시고 우리 의뢰인분들 뭐 접견이라든지 상담이나 이런 것도 젊은 변호사님들이 또 해주시고 이러면은 그게 이제 서로가 약간 뉴럴링이 돼가지고 전달해줄 때 사실은 한 점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. 근데 우리끼리는 그냥 한 1분 정도 이야기하면 딱 파악이 되죠. 그러면 전달해서 하나의 완성품이 만들어지는 게 엄청 수월하죠. 같은 경험을 이제 대학 때부터 똑같이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 면에서 되게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희는 팀 활동에 너무 이제 익숙하니까 오히려 팀을 움직이는 게 더 효율이 높죠. 그런 면에서는 이제 사실은 사람이 혼자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그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2명, 3명, 4명 모여 있는 거 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런 면에서는 특히 다른 법무법인하고 조금 차별점이 있다. 각기 좀 전문 분야들이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 타 지사에 계신데 전문 분야의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하다. 그러면 멀리 있어도 그 우리가 사건 기록 같은 거를 이제 보내드리고 조언을 구하면 그에 대한 판단해 주시거든요. 전체 변호사님들 이제 단체 업무방이 있어요. 내부 시스템에. 그럼 거기에 사건에 대한 질의라든지 이런 걸 올리면 나머지 14분의 변호사님들이 그거 다 답을 해주세요. 내가 경험한 거 이렇다. 내가 또 경험한 거 이렇다. 그러면 그게 데이터가 좀 모여가지고 결론이 쫙 나와요. 다만 그거는 다른 법무법인을 상상하기 좀 힘든 업무 구조일 거예요. 예를 들면 우리 이슬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교통 분야 전문이시고 대전에 있는 송재빈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스토킹 전문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권준성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전문이시고 또 이제 부산에 있는 저희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성범죄라든지 경제범죄 전문이고 그 다음에 또 광주에 계신 우리 박승관 변호사님은 검사 출신이시니까 검찰 단계 전문이시고 이렇듯 다 각기 전문 분야들이 있어요. 그게 이제 서로 부족한 경험들을 이렇게 메꿔주죠 이렇게. F1 보고 나면 약간 부작용이 있어요. 막 운전대를 막 들어가고 싶고 막 요즘에는 그래서 막 스포츠카 타고 싶다 이런 생각 막 들더라. 면은 또 약간 스피드의 역사가 있으시잖아요. 할리 보고 저는 감탄을 했어요. 그립지 않으신가요? 그립죠. 한 2, 3년 있다가 한번 또 도전해봐야죠. 잠시만요. 예, 헌수 변사입니다. 네네. 문제가 맞죠. 그거 다 기록해 두시고 한번 정리는 하고 넘어가시죠. 네. 그러면 연락 주십시오. 성매매 사건 같은 경우에, 그러니까 성매매는 미수가 처벌이 안 되거든요. 성매매라고 하면 이제 예를 들어 유사성행위라든지 뭐 삽입이라든지 이게 딱 장면이 찍히든지 증거가 있어야 돼요. 콘돔이라든지. 근데 그게 없어. 근데 또 어떻게 밀어붙이더라고. 자백해라. 했잖아. 장부에 지금 이름도 적혀있고 돈도 받았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하면은 성매매 범은 되는 거고. 거기서 잘 버티고 이거는 한 증거가 없다. 그러니까 나는 성매매 미수고 미수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를 잘 끝까지 밀어붙이면
이제 처벌을 면할 수가 있어요. 근데 그게 이제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거든요.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이제 막 압박해서 이제 피의자로 전환하고 다음에 받고 그러면 그냥 바로 송치되는 거거든요. 그럼 그냥 벌금 받고 이제 성매매범 되는 거예요. 하여튼 그거를 잘 못해서 억울하게 당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거야. 그 성매매 업소까지 간 거는 잘못이지만 처벌 규정은 미수는 처벌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도 사실은 이제 다른 변호사들 같으면 그냥 성매매 미수라도 빨리 인정하고 선처 바라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리고 최근에 의뢰인분은 참고인으로 갔는데 막 이제 한 3명, 4명 이렇게 막 쪼우더래요. 한 거 아니냐고. 그래서 이제 저하고 같이 갔어요. 제가 이제 가니까 미리 또 트고 이야기를 하더라고. 사실은 이거 성매매까지 이루지 않은 거 우리도 알고 있다. 대신에 그러면 수사 협조를 좀 해달라. 그래서 좋다. 업주를 잡아야 되니까 자기들은 그 진술이 필요한 거야. 우리가 수사 좀 잘해줄 테니까 이거 참고인 조사 받고 바로 끝내자. 이미 의뢰인은 절로 가 있고 우리끼리 이야기 끝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럼 편하게 다 모든 거 이야기 다 하셔도 된다. 그래서 이야기하고 참고인으로 끝나고 그냥 그분 바로 가셨어요. 지금.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. 그게 이제 수사팀하고 말이 통하면은 정말 쉽게 풀릴 수 있는 부분인데 안 통하면 이제 수사관들도 엄청 쪼우겠죠. 거짓말 한다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알면서도 어떻게든. 네, 안녕하세요. 허출 변호사입니다. 그러면 이거는 성립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.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좀 검찰로 송치가 되거든요. 그러면 안 되는데. 안녕하세요. 일시불 이체하세요. 설명하고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